자, 안녕하십니까. 영통 러셀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한만유입니다. 자, 오늘은 태장고 기출문제를 가져왔고 2022년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지를 가져왔는데, 자, 우선 전체 문항 자체가 객관식이 18개, 서술형이 2문항,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20문항 중에서 좀 까다롭게 나온 문항이 중상 난이도 문항이 3문항, 그리고 고난이도 문항이 1문항, 총 이제 4문항이 좀 까다롭게 나왔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드는 그런 시험지가 되겠는데, 자, 우선 이 시험지를 좀 선생님이 풀어보고 분석을 좀 해본 결과, 자, 모의고사를 가지고 변형을 하시긴 하지만 모의고사를 굉장히 철저하게 변형을 하시는 것 같아. 자,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모의고사 많이 풀어본다 라고 해서 또 고득점이 나온다 라고 좀 보장받기는 좀 힘든 그런 시험지지 않았나. 철저하게 좀 어려운 문제는 어렵게 잘 내시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좀 들긴 하는데, 단점이 뭐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를 좀 어렵게 만들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중간고사에 해당되는 범위 이외의 것들을 좀 가져다 써야만 하는 좀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예를 들자면 부정방정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2차 방정식을 주로 다루진 않고 그 뒤에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좀 다룬다던가 좀 이런 게 있고, 아니라면 또 이제 직선이랑 우리가 중학교 때 다루긴 하나 본격적으로 막 기울기랑 혹 지나는 한 점을 지나는 직선 이런 것들은 사실상 고등 과정에서 주로 다루는 개념들인데, 이따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부정방정식의 어떤 개념, 그리고 직선에 대한 좀 심도 있는 어떠한 해석,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야만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들어가 있었다,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거지. 왜냐면 충분히 괜찮은 그 범위 안에 해당되는 좋은 문제들은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조금 문제를 좀 만들다 보니까 조금 그런 오류를 좀 범하지 않았나, 충분히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아무튼 이제 중상 난이도에 해당되는 거는 객관식 16번, 17번, 서술형 2번이 되겠고, 고난도 문항에 해당되는 건 객관식 18번이 되겠고, 자, 이렇게 4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를 보면은 우선은 이게 중상 난이도로 선생님이 판단을 해놨지만 사실상 고난도 문제로 넣어도 괜찮을 만큼 꽤 까다로운 문제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우선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문제 풀어볼게. 자,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했어. 그러면 항상 이제 2차 함수 fx 이렇게 나와 있고 2차 개수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각 여러 가지 하겠지. 식을 질러 놓고 나서 식을 작성해 놓고 어떠한 이제 힌트를 찾아서 문제를 풀어낼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이제 어떤 힌트들을 찾아 놓고 나서 그것들을 가지고 식을 작성할 것인가. 사실상 이런 생각들을 좀 해주는 게 맞거든. 자, 그러면 문제를 좀 계속 읽어보네. 가족권을 보니까 어떤 직선하고 자,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은 뭐 x좌표는 자 1과 3이다 라고 알려줬단 말이야. 자, 그러면 봐봐, 내가 fx라는 거 한번 볼게. 자, fx라는 걸 작성을 이렇게 할 거란 말이지. 만약에 그냥 식부터 질렀다면 fx는 자 1차의 개수가 2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이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 어떤 이제 직선이 있었지만 뭐 저걸 굳이 뭐 gx라 놓는다고 하면, 자, gx라는 게 자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되어 있지. 자, 그러면 이걸 교점의 x좌표라는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잖아. 이걸 교점의 x좌표로 얘기하는 건, 자, 이거 fx랑 gx를 소거한, 다시 말해서 y로 놓고 y를 소거한 방정식 그 의미지. 다시 말해서 자, 이렇게 쓸 거란 말이야. 저 x제곱 플러스 빼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 p 플러스 2ax 뭐 이렇게 샬라샬라 쓰고 얘는 0이라는 방정식이 두근이 자 1과 2다 이렇게 갈 거란 말이지. 자, 그러면 이렇게 pq 놓고 나서 식을 작성하는 게 괜찮나라고 했을 때 이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굉장히 식이 복잡하고 정리가 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야. 정리가 되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을 거야. 자, 그러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출발하는 거 괜찮을 것 같거든. 봐봐, 이런 거잖아. 자, fx라는 게 있었고 마이너스 gx를 그냥 질러 넣는 거지. 얘는 0이란 방정식이라는 게 자, 교점의 x좌표를 그대로 갖는 방정식이 되는 거잖아. 그치? 바로 이렇게 써준다고 하면은 자, 이 녀석 식이 어떻게 생겼어야 되냐 이렇게 우리 판단해 줄 수 있는 건데, 이 식이 지금 얘가 2차식이고 얘가 1차식이기 때문에 이 식은 2차식이 될 것이고, 자, 2차 개수가 1이었기 때문에 1차식 아무리 빼도 2차 개수 역시나 계속 1인 다항식일 거란 말이야. 자, 근데 얘가 근을 이제 뭘 갖느냐라고 했을 때, 자, 1과 3의 근을 갖는다라고 이제 가를 해석할 수 있는 거니까, 얘를 바로 이제 x-1 곱하기 x-3 이렇게 바로 작성해 줄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아까 fx라는 걸 뭐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로 놓고 나서 뭔가 계속 식을 가지고 놀 것이냐, 아니면 fx 마이너스 gx가 바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작성을 하고 출발할 것이냐. 생각보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속도에서 차이를 많이 줄 거란 말이야.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자,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fx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지. 자, fx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거 넘겨버리면 너 더하기 gx 이렇게 판단이 되겠지. 전개해서 한번 써볼게. 전개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겠고, 자, gx가 이제 너인 거잖아. 얘를 이제 더해보자. 자,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해볼게. 전개하니까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3이 되겠고, 거기 플러스 gx가 자, 지금 fx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gx라는 녀석은 주어져 있는 녀석이었으니까 저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지. 마이너스 2ax 플러스 a-b의 제곱 플러스 8. 요게 이제 fx가 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동류항을 좀 엮어서 좀 써주는 게 맞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fx라는 게 x제곱에 마이너스 2로 묶어서 쓰면 a 플러스 2 x 플러스 11 a-b의 제곱 빼먹네. a-b의 제곱 플러스 11. 자, 이렇게 fx를 자, 가족권의 요소 여기까지 완성할 수 있었어. 자, 괜찮겠지? 자, 그럼 이제 나조건 넘어가서 보면 되는데, 나조건에서 fx와 자, 또 어떠한 직선의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역시나 우리 비슷한 똑같은 개념을 여기서 좀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거든. 자, 그래서 바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 이제 fx 빼기, 자, 이거는 0이라는 방정식의 해가 자, 중근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계속 이제 이어서 써보면 바로 이제 이렇게 쓰는 거지. fx 빼기니까 바로 계산을 해볼게, 이번에는. 자,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b 플러스 2x 이렇게 연산이 되겠고, 자, 빼기 13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13이 플러스 13이 될 거여서 정리를 하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24는 0 이렇게 방정식 얻을 수 있어. 자, 근데 얘가 뭐라고? 중근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나조건을 해석해낼 수 있겠지. 지금 얘가 중근을 가져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는 판별식 t가 0이면 되겠고, 자, 1차의 개수가 지금 짝수였기 때문에 우리가 짝수분의 공식 그 안에 있는 자, 4분의 d 바로 가주면 되겠지? 자, 4분의 d를 좀 보게 되니까,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에서, 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4가 되겠고, 이게 뭐여야 된다? 0이어야 제가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판별식 t가 0이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는 거잖아? 자, 그럼 이거 한번 전개를 해서 정리 한번 해보자. 전개하게 되면은, 여기서 a제곱, b제곱, 여기서 다 소거가 될 거야. 자, 남는 거 여기서 어떻게 될 거냐, 봐봐. 자, 2의 제곱은 얘랑 연산돼서 마이너스 20으로 자, 정리가 되겠고, 괜찮지? 그 다음에 이제 2 곱하기 너너, 2 곱하기 너너, 2 곱하기 너너가 전개될 거고, 여기서도 마이너스 2ab가 마이너스 1이랑 자, 이제 곱해주면서 플러스 2ab가 될 거야. 그래서 2 곱하기 너너랑 여기 있는 2ab랑 합쳐져서 4ab가 되겠고, 여기서 2 곱하기 너너는 4b가 되겠고, 2 곱하기 너너는 4a가 될 거니까 전개하면은 이렇게 될 거야. 충분히 집에서 천천히 한번 해보면 되겠지. 자, 얘가 이제 뭐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계속. 자, 그럼 이제 양면을 4로 나눠서 정리가 예쁠 거 아니겠어? 4로 나눠서 보니까 ab 플러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자, 5는 0이다. 라고 지금 여기까지 정리되는 게 가나 조건이어서 여기까지 정리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선생님이 아까 총평할 때 좀 아쉽다고 했던 점이 뭐냐면 부정방정식 얘기했잖아. 그치? 자, 볼게. 자, 여기서 뭐 AB 크기는 사실상 내가 봤을 때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AB가 지금 자연수라는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AB 값은 무수히 많아. 근데 그 중에서 자연수 안에서 쟤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몇 개 안 나오거든?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저 자연수 조건을 이용해서 이 부정방정식을 해결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제 범위에 벗어난 개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야. 자, 아무튼 그래도 자, 공부했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런 꼴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하지? 자, 인수분해하는 형태로 좀 끌고 가는 거 좀 한번 해볼게. 자, 두 개를 A로 묶는 거야. 그래서 A, B 플러스 1. 자, 배웠으면 충분히 다 잘할 수 있었을 것이고. 자, 볼게. 자, 그러면 내가 인수분해 뭐 하고 싶으니까 여기 B-5가 있지만 B 플러스 1이라는 게 있어야 뭔가 묶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이제 마이너스 5는 옆에 넘겨주고 1 더해줬으니까 자, 6으로 이렇게 정리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B 플러스 1을 만들었잖아. 묶어내면 되겠지? 자, 그러니까 A 플러스 1
곱하기 b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이런 거야. 봐봐. 자, 자연수 A, B 안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라는 거잖아. 그러면 자연수 플러스 1도 자연수고 자연수 플러스 1도 자연수니까 두 자연수의 곱이 6이 되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는 거지. 다시 말해서 이걸 우리가 캐치하지 않으면 문제 못 풀고 계속 얘기하지만 자, 이 개념은 모르겠어. 수업 시간에 가르쳤는지 안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좀 범위에 벗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든다고. 그래서 아무튼 1 곱하기 6 자,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가 6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지? 1 곱하기 6과 2 곱하기 3과 3 곱하기 2가 6 곱하기 1이 되는데 뭐 여기서 좀 도움을 주려고 나온 것 같은데 자, b가 좀 크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b 플러스 1이 클 거야. 그리고 가능한 거는 1 곱하기 6과 2 곱하기 3 두 가지가 있겠지. 자, 근데 자연수 a에 따라서 좀 생각해 볼 건데 얘는 1이 나올 수 없거든. 1을 나오려면 a가 0이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자연수 a에서 가능한 건 지금 뭐야? 네가 2가 되고 너가 3이 되는 이 경우밖에 없겠다. 이렇게 정리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만족하는 a는 얘가 2가 되려면 a는 1이어야 되겠고 너가 3이 되려면 b는 2여야 되겠다. 자, 정확히 이거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 걸로 판단이 되는 거지. 그래서 좀 이제 복잡해서 여러 가지를 좀 섞어 놓지 않았나. 괜찮게 보이는 문제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겠는데, 좀 이제 부정방정식까지 끌고 와야 되는 게 좀 이제 복잡하지 않았나. 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 자, 마무리 한번 해보자. 자, 지금 구하라는 게 뭘 물어봤냐면은, fx의 상수항 물었어. 자, 요게 이제 상수항이 되겠지? fx의 상수항. 자, 그래서 a가 1이고 b가 2니까 대입해서 정리하면은 이제 상수항은 12가 나오겠다. 자, 17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볼 건데, 이게 좀 일반적으로 좀 유명한 문제가 되겠지. 뭐 모의고사에서도 나왔기도 했고 사실상 이제 활용해서 이차함수의 최대치에서 활용해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지. 사실 선생님이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차함수의 최대치에서뿐만 아니고 자 이제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 위에 이제 점을 찍어가지고 어떤 도형을 만들고 그 도형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고3 때까지 수능 볼 때까지 엄청나게 많이 우리가 쓴단 말이야. 만약에 이 문제를 이제 자신 있게 잘 풀었으면 이제 문제는 없겠으나 이런 문제를 좀 이제 어려워한다고 하면은 계속 좀 많이 해보면서 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거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런 비슷한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나온다는 점이지. 자, 아무튼 뭐 계속 이제 문제 풀어보면 그냥 단순한 거거든. 자, 아무튼 뭐가 됐든 함수 위에 있는 점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 막 어렵지 않게 그 위에 있는 점들이 어떻게 변수를 지정해서 우리가 식으로서 완성을 해서 해석해내면 이제 끝나는 뭐 그런 유형이 되는 거야. 자, 천천히 한번 볼게. 자, 근데 우선 이차 함수, 그치? 이차 함수 이제 특징이 뭐냐면 항상 이제 포물선 같은 경우는 이제 축대칭이라는 게 굉장히 큰 포인트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좀 염두에 둬가면서 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런 걸 활용을 안 하면 식 세우는 게 굉장히 좀 복잡해지거든. 자, 아무튼 한번 보도록 할게. 자, 그래서 되게 예쁘게도 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차항의 개수는 그 그래프 개형을 결정하고 2차 함수의 2차항과 1차항의 그 두 개로부터는 우리가 축을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해석하면 되겠지. 자, 아무튼 두 개 다 보니까 지금 x는 3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그런 함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둘 다 x는 3에 대해서 좀 대칭인 두 포물선이 있는 거야. 위아래로 이렇게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이렇게 두 개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아무튼 뭐 계속 얘기하지만 자, 이 위에 있는 점 하나 우선 잡아가지고 변수 지정해야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럼 C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얘를 뭐 우리가 T, C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잖아. 여기 위에 있는 점이네. 자, 굳이 쓴다고 하면 마이너스 T 제곱에 플러스 6T 플러스 5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함수 위에 있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요 함수 위에 있으니까 X좌표 T로 넣으면 Y좌표 뭐 이렇게 되겠지. 단순히 이렇게씩 쓰면서 넘어가면 돼. 자, 근데 아마 이거는 아마 했을 건데 이 축대칭이라는 걸 좀 활용을 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 좀 해줘야 되는 거거든. 이게 좀 쉽지 않았을, 어렵지 않았을까? 이 문제를 만약에 틀렸다면 이런 거 좀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축대칭이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로 이제 뭔가 체크해낼 건데 봐봐. 요거 길이가 뭐가 되는 거냐면 요거 x좌표가 지금 t인 거고 요거 x좌표가 지금 3인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 길이가 t-3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대칭이기 때문에 요거 길이도 뭐가 되는 거냐면 t-3이 되는 거지. 우리가 이제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가 나왔으니까 자, 이제 세로 길이만 찾으면 이제 둘레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자, 세로 길이 좀 찾을 건데 자, 그러면 여기 이제 y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요 녀석의 y좌표만 이제 찾아내면 되겠지? 자, 근데 이게 직사각형이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의 x좌표도 역시나 t가 될 거야. 자, 근데
요 함수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자, 요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t,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5가 되겠지. 자, 이렇게 이제 생긴 녀석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어. 자, 그러면 이제 자, 요거 길이 세로 길이 뭐겠어? 여기서 요거 빼면 되는 거잖아. 그치? 빼버리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자, 여기다 쓸게. 자, 마이너스 t제곱에 자, 플러스 12t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요게 뭐가 된다? 요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가 된다. 자, 그럼 이제 사각형 둘레 길이에 대해서 이제 식을 작성을 하면 되는데 뭐 어렵지 않잖아. 그치? 자, 가로 길이가 2t-6이었어. 그러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가 이제 가로 두 개의 길이가 되겠지. 그러면 2t-6의 두 배니까 4t 마이너스 12가 가로 길이 두 개 더한 게 되겠고, 자, 세로 길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요거 두 배가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t 제곱에 플러스 24t가 자, 세로 길이 두 개 더한 거예요. 그럼 이걸 다 더한 게 사각형 둘레가 되겠지. 자, 한번 써보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28t 마이너스 12가 이제 사각형 둘레 길이가 된다. 자, 이 사각형 둘레 길이에 뭘 물었냐면 자, 최대값을 물어봤잖아. 자, 그러니까 이거의 값들 중에서 최대값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2차 함수, 4차 함수는 자, 둘레 길이는 t에 의해서 결정되는 2차 함수가 되는 거고, 다시 둘레 길이는 t의 함수가 되는 거야. t에서 결정된 2차식으로 결정되는 이제 둘레 길이는 2차 함수가 되는 거고, 이들의 최대값이니까 다시 한번 이제 2차 함수를 이제 관찰하는 게 맞겠고, 자,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그래도 마무리할 건데 봐봐.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자, t 제곱에 플러스 14t에 완전정식 표준을 만들겠다는 얘기거든. 그럼 7의 제곱 49 갖다 놔야 되겠지. 자, 그럼 사실상 정계한 마이너스 98을 갖다 쓰면 플러스 98을 갖다 놔야 되겠지? 플러스 98을 하게 되면은 몇이 되는 거야? 86이 되겠지. 마무리 짓게. 자, 마이너스 2에 t 플러스 7의 제곱. 마이너스지? 미안해. 마이너스네. 자, 마이너스 t. 이렇게 계산 실수 많이 하는지 모르겠네. 자, 플러스 86. 이렇게 지금 정리가 돼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t에 의해서 둘레 길이 어떻게 결정되냐 했을 때 t의 이제 함수니까 함수의 그래프를 좀 그래서 관찰해보면 뭐 이런 거잖아. 자, 꼭지점이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자, 7, 자, 86인 녀석이고, 자, 이렇게 t에서 결정되는 거지. 둘레의 길이라는 거. 자, 그래서 뭐야? 자, 최대값은 이제 뭐가 되는 거지? 자, 요거의 값이 이제 최대값이 되면서 최대값은 이제 86이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네. 자, 서술형 2번 같이 한번 보자. 서술형 2번 보면은 자, 우선은 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지만 자, 3차 시험 나눈 나머지랑 2차 시험 나눈 나머지가 있단 말이야. 자, 이거는 그냥 검산식 쓰고 항등식 개념 이용해서 무조건 우리가 끌고 다녀야 되는 그런 게 되겠지. 간단히 정리가 안 된다는 얘기야. 자, 아무튼 저 문장을 그냥 읽으면서 fx라는 게 있는데 자, 쟤는 x 플러스 2의 세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자, 몫이 언급 안 돼 있지만 q1x라고 당연히 뭔가 써놔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q1x 나머지는 뭐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4구나. 자, 이렇게 돼 있다. 자, 이 검산식 써야 되겠지? 이게 곧 뭐다? 항등식이라는 얘기야. 자, 아무튼 넘어갈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자, fx라는 게 또 있는데 똑같은 이제 fx인데 이번에 뭐야? x 마이너스 4의 제곱 으로 나눴을 때 q2x 플러스 나머지가 5x 플러스 16이다. 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상황이 되겠지. 자, 그러면 자, 이 항등식이 주어진 거야. 자, 이렇게 그냥 읽었을 때 이 항등식 두 개를 주어줬고 이거 가지고 이제 1번도 풀어내고 2번도 풀어봐라. 자, 이런 걸로 이제 보면 되는 거거든. 자, 아무튼 자, 1번 이제 볼 건데 자, 1번에서 자, 지금 뭐라고 했냐면 자, fx 역시나 2차식이니까 항등식 써야 되겠지. fx를 뭐라고?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4라는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그때 몫이라는 게 있겠고 그때 나머지를 한번 구해줍시다. 이게 이제 1번 질문이 되는 거지. 간단하게. 자, 항상 이제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게 2차식으로 나누었으니까 너는 최대 1차식이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최대 1차식이긴 하나 식을 작성할 때는 그 최대가 될 수 있는 1차식으로 나타내고 나서 관찰해야 되겠지. 만약에 우리가 문제를 이제 풀어내다 보면은 A가 0이 나올 수 있어. 그럼 자동으로 이제 상수항이 되는 거야. 상수항일 때 1차식을 따로 볼 필요 없다는 얘기지. 아무튼, 자, 최대 1차식이니까 1차식으로 꾸며놓고, 그럼 이제 뭐야? A 찾고 B 찾으면 이제 나머지를 찾을 수 있겠구나.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그럼 진짜 계속 얘기하지만 뭐라고? 자, 요거랑 지금 다 뭐 쓴 거라고? 항등식 쓴 거니까.
이것들의 항등식이니까 어떤 수는 대입해도 되겠지, 모든 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식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이용해서 그냥 숫자를 그냥 집어넣어 가면서 이제 힌트가 될 만한 걸 찾아내고 마무리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보일 것 같아. 이제 어떤 수를 좀 대입해서 관찰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보일 것 같거든. 자, 우선 여기에서 뭔가 이제 관찰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2나 4를 대입했을 때, 자, 여기가 0이 되면서 식이 좀 간단해질 거야. 다시 말해서 1을 대입하건 0을 대입하건 너네 맘대로 100을 대입하든 1억을 대입하든 상관은 없는데, 자, 힌트가 될 만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지 않겠어? 자, 그러면 이제 자, -2나 4가 적당하겠다. 이거는, 그치? 굳이 얘기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자, -2 대입하니까 0 되면서 -2a 플러스 b가 된다라는 걸 이 항등에서 찾아낼 수 있었고, 자, 역시나 -2에 대한 힌트를 좀 둘 중에 하나에서 좀 찾아내면 좋겠는데, 역시나 자, 여기에서 좀 -1을 대입하면 좀 예뻐진다는 판단이 들어. 그래서 나는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해 볼게. 그럼 f-2는 0 되면서 자, -2 대입해서 보니까 14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그래서 f-는 14가 되면서 자, 이 등식 하나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자, 마찬가지야. 그러면 이제 f, 자, 여기다 이제 4를 대입해서 한번 보자. 역시나 여기 0이 되면서 자, 4a 플러스 b가 되겠지. 역시나 f4라는 힌트를 좀 찾아냈으면 좋겠는데, 여기보다 여기가 적당할 것 같고, 자, 4를 대입해 보니까 0 되면서 자, 36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자, 여기 두 개의 식을 찾았고, 이 두 개의 식을 찾았고, 여기서부터 이거 연립해내면 당연히 a, b 찾고 마무리가 되겠지. 자, 연립해내면 자, 되게 말도 안 되는 값이 나오긴 하는데, a가 지금 3분의 11이 나와. 그리고 자, b라는 게 3분의 64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자, 확인 잠깐만 해볼게. 자, 3분의 44, 3분의 64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수가 났지. 자, 그래서 자, 1번의 답은 뭐가 되는 거야? 자, a, b 찾았으니까 결과적으로 그 나머지라는 건 3분의 11x 플러스 3분의 64가 나머지가 된다. 자, 이렇게 작성하고 마무리하면 되겠지. 이게 1번의 답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가자. 자, 2번 보니까 자, 봐봐. 이거 우리가 많이 풀어보지 않았나? 심화 유형이고 많이 어렵고 선생님도 많이 가르쳐서 아는데 이걸 이해하기 정말 쉽지 않긴 하나, 지금 우리가 수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이해시키기 힘들 거야. 하지만 봐봐. 자, 아무튼 이거 많이 풀어가는 거지. 우리가 이런 3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이제 질문에 던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일반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와 x 마이너스 4로 나눈 나머지 이 두 개를 알려주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이걸 곱한 형태 이 3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찾아내는 거는, 이건 훈련을 굳이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유형이기 때문에 개념 설명하기 힘들고 이건 했었어야 된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 자, 그럼 이번 문제 봤을 때 이걸 좀 떠올렸으면 이제 충분히 문제를 풀어냈어야 되겠고, 못 돌렸으면 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찾아낼 건데? 라고 했을 때 봐봐. fx를 우리가 x-4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그냥 f4랑 같지. f4를 아까 구해놨잖아. 36을 구해놨으니까 다시 자 fx를 x-4로 나눈 나머지는 36이야. 그치? 이걸 그냥 금방 찾을 수 있고, 요거 찾는 게 이제 조금 복잡할 것 같은데, 어차피 너로 나눈 나머지와 너로 나눈 나머지 주어져 있을 때 걔로부터 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내는 방법이나, 자,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찾는 거나 어차피 똑같은 개념이니까, 자, 어떤 당연시? 당연히 여기에서 x 플러스 2로 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찾아내는 개념을 좀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당연히 자, 요거보다는 여기서 이제 보는 게 낫겠지. 자, 그럼 보면 이런 거잖아? 항상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하니까, 이게 궁금하니까 어떻게? 이 식 가지고 변형이 들어가야 되겠지. 자, 그러면 얘가 x 플러스 2의 세제곱 곱하기 q1x니까 얘는 자, x 플러스 2의 제곱을 나누면 얘는 나눠 떨어질 거야. 나머지가 궁금한 거니까. 아무튼 굳이 식을 적당히 계속 끝까지 쓴다고 하면 이렇게 묶여진다는 얘기지. 이렇게 묶어내자, 이런 얘기야. 자, 근데 더하기에 지금 2차식이 있어. 자, 그럼 봐봐. 이걸 그대로 써버리면 여기 2차식이고 여기 2차식이기 때문에 차수가 맞지 않아.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얘도 지금 어떻게 해서는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랑 어떻게든 엮어내야 된다고 했거든? 자, 그 엮어내는 방법을 항상 강조하지만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이거 어떻게 해? 얘를 x 플러스 2의 제곱을 그냥 나눠. 그리고 검산식 형태로 써. 자, 나누면 이렇게 되거든? 얘를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x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1이야. 더하기
그렇게 복잡하지? 자, 볼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에 빼면은, 자,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8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 자, 아무튼 봐봐. 다시 강조를 할게. 자, 이 과정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얘는 얘니까 우리가 뭐가 알고 싶은 거야? 이 똑같은 fx라는 걸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지금 궁금하다며. 그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내가 적당히 변형을 한 거야. 자, 그래서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묶이는 거 다 묶어서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그럼 얘도 묶어내면은 1 이렇게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인 거니까 1 저렇게 들어갈 거고, 자, 남아있던 이 녀석은 자, 밖에 그대로 남겨놓으면 될 거란 말이야. 자, 이렇게 이제 변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fx가 있는데 걔는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 너고 나머지가 너다. 차수 비교했더니 2차고 1차니까 충분히 말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자, 그래서 fx를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8임을 우리가 찾아줬다. 이게 이제 필요한 준비 자세가 되겠지. 자, 마지막인데,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알고 이거를 알았을 때는 그냥 바로 그냥 우리가 식을 작성하도록 할게. 자, 지금 우리가 궁금한 fx라는 걸 뭘로? x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4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궁금합니다고 얘를 찾아줘야 되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지. 천천히 가면 얘가 이제 3차식이니까 이 나머지는 최대 2차식이 될 거고, 그치? 자, 그럼 그 2차식이라는 걸 우리가 작성을 해낼 건데, 역시나 이 과정을 순서가 좀 바뀌어서 가면 되는 거거든. 아무튼 자,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 역시도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눠서 뭔가 표현해본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든.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2차식일 때 몫은 상수하게 될 거고 나머지가 뭐여야 되겠는가 라고 하면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왜? 이 fx라는 것도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묶어냈을 때 남는 게 딱 요만큼 남아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이지. 자, 아무튼 더 깊이 있는 내용은 이제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여기까지 넘어온다고 했으면, 자, 나머지가 너를 찾는 게 이제 우리의 목적이었는데 지금 a 빼고 다 찾았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 a는 뭘로 이용해서, 자, x-4로 나눈 게 나머지가 36이라는 걸 이용해서 마무리하면 되겠지. 걔를 굳이 쓰면 f4가 36이다 라는 자, 개념이 되겠으니까, 자, 여기다 이제 4를 대입해서 마무리하면 되는 거야. 자, 4를 대입하니까 f4가 되겠고, 요거는 요거 때문에 0이 되겠지. f4는 4 대입해서 보니까 여기가 36a 4, 7, 28, 28에 8 넣으니까 마이너스 36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 자, 이게 몇이 돼야 되냐라고 이제 했는데 얘가 36이 돼야 된다 라고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치? a는 몇이겠어? 2여야 된다 이렇게 확인이 되겠지? 자, 그래서 a가 2여야 된다 이렇게 확인이 되면서 이 2차식이 완성이 되면서 이렇게 생겼으면 확인할 수 있겠네. 2가 a였고 x-2의 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해서 이번 답을 완성하면 되겠다. 자, 이제 전개해서 뭐 써도 괜찮고 뭐 이렇게 써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자, 전개가 필요하면 본인들이 한번 전개해보면 되겠지. 자, 18번 문제 고난도 문항 같이 풀면서 마무리할 건데, 자, 우선 이 문제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 뭐 이런 거보다도 다시 말해서 이제 고등 수학에서 뭔가 그 단원에서 뭔가 목표로 하는 것들이 있을 건데, 좀 이거는 억지로 좀 과하게, 문제가 그냥 어렵게 만들려고 과하게 좀 만들어내지 않았나, 좀 이런 판단이 좀 들기도 하고. 자, 아무튼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그래서 이차 함수는 이제 포괄선이 있고 그 교점의 개수에 대해서 fk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우리는 뭐 k에 따라서 이제 교점이 바뀌는 상황으로 판단을 하면 되겠고, 뭐 당연히 그러겠지.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래프를 좀 그려보는 게 당연히 맞겠다 이런 판단이 드는 거야. 자, 그러면 주어진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 포물선은, 자, 표준형 만들어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지. x-4의 제곱 마이너스 4. 그러니까 4,-4를 꼭지점으로 하는 직선이 되겠고, 자, 그 다음 직선은 뭐 y는 2x 플러스 3. 그냥 예쁘게 써져 있어서 다시 한번 써볼게. 자, 이런 직선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아까 저번에 첫 번째 이제 총평에서 얘기했다시피, 자, 저거를 우리가 K로 좀 묶어줄 필요가 좀 있거든? 저거는 사실상 뭐 중학교 때 배웠다라고 할지라도, 고등학교 때 이제 직선, 자, 수학상 마지막에서 배우는 데에서 좀 주로 이런 개념들에서 좀 다루기 때문에, 자, 아무튼, 좀 이제 그때 나왔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드는, 자, 그러한 좀 문제로 판단이 들고, 자, 아무튼 뭐, 중학교 때 배웠다고 할 말은 없는 거지?
자, 이 세 개의 도형의 교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생각보다 지금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지금 열받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아까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자, 이렇게 K로 묶어줘야만 이 직선에 대해서 뭔가 해석이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여기 묶어놓고 나면 얘는 뭘 지나는 녀석이냐면 자, 얘는 7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1이 나오는 거야. K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7,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이고 기울기는 K에서 결정이 되겠지. 자, X의 개수가 지금 K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K이면서 7,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럼 얘는 기울기에 따라서 이제 변할 거고 얘 결정된 녀석이니까 그려놓고 관찰하면 될 것 같지만 얘네가 개수들이 지금 되게 말도 안 되는 녀석들이 있어서 자, 그냥 예쁘게 그리겠다라고 한번 해보고 한번 같이 한번 그려보자. 근데 굉장히 힌트를 찾기 어려울 거야. 개수들이 어떻다? 굉장히 지저분하다. 자, 볼게. 4, 마이너스 4를 꼭지점을 하는 이런 포물선이 있었어.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4, 마이너스 4를 꼭지점으로 하는 어떤 포물선이 있었다. 자, 그리고 자, 이 직선 한번 그려봐야 되겠지? y는 2x 플러스 3을 한번 그려볼 거야. 자, 그러면은 자, 이런 직선이 될 것 같다. 그치? 이런 직선이 되겠다. 기울기 이것도 사실상 기울기가 이거 2면 이거보다 조금 더 좀 가팔라져야 되거든? 근데 아무튼 적당히 좀 그려내야 될 거야. 자, 근데 이제 두 개의 직선, 자, 두 포물선과 직선을 그려놓고, 이제 마지막 이 직선이라는 건, 이제 어떻게 생긴 거냐면, 7, 마이너스, 자, 7, 마이너스 11. 자, 여기에 좀 있거든? 자, 그러면 좀 이제 얘를 해석하기가 좀 뭐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다들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야. 이게 되게, 그래서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대로 너무 그러면 이제 너무 힘드니까 선생님이 조금 요거는 변형을 시킬게. 7, 마이너스 11이 자, 요 정도 와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서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보자. 7, 마이너스 11.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 개념들 좀 몇 가지 써볼 건데 봐봐. 7,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 이제부터 K가 기울기니까 K는 뭐가 나올수록 괜찮겠지? 그럼 K가 좀 적당히 음수였다고 하면은 자, 이렇게 직선이 그려질 거야. 7,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K가 적당히 음수여서 기울기 음수인 이런 직선이 그려지겠지. 자, 그럼 거기에서 이제 교점의 개수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교점을 찾아보면 되는데 교점이 하나가 나타날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자, 직선과 직선, 서로 다른 두 직선은 평행하지 않으면 무조건 교점 하나거든? 평행하지 않으면 무조건 교점 하나다. 이거는 우리가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놓고 나서 어떤 개념과 함께 보이는 데에 속지 말고 계속 뭔가 문제를 풀어내야 되거든? 자, 그러면,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은 무조건 교점 하나다. 자, 이거를 우리가 좀 머릿속에 인지를 해놔야 될 것 같아. 정신 못 차릴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볼게. 그럼 언제부터 이제 교점에서 바뀌냐 했을 때, 이제 무조건 직선하고 교점 하나를 만들 거니까, 이제 포물선하고 교점을 만드는 순간, 이제 교점이 더 플러스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럼 언제부터냐라고 했을 때, 자, 요런 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거거든? 어떨 때? 접할 때. 자, 얘는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점에서 당연히 만나고, 얘 포물선을 접하기 시작할 때부터, 7,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의 교점의 개수가 2개로 늘어날 거야. 괜찮겠지? 자, 그리고 볼게. 자, 다시. 그러면 얘보다 이제 기울기가 더 작아져서 이렇게 그렸다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포물선하고 이제 2개의 교점을 만들면 당연히 직선하고는 하나의 교점을 만드니까 이제 3개로 늘어나는 거란 말이야. 이해되겠지? 근데 또 언제 또 특수한 상황이 만들어지냐면 자, 포물선과 이 파란색 직선하고 교점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 녀석을 지나갈 때라고 한번 봐봐. 또 어떻게 될 거냐면은 망했다. 다시. 자, 이렇게. 자, 다시. 파란색과 포물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되는 순간 다시 어떻게 되냐면 포물선하고 교점 2개고 직선하고도 당연히 하나가 있겠지만 여기 2개 겹쳐버려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교점이 2개가 돼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라고.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 좀 전반적으로 관찰을 해보면 뭐다? 자, 평행한 직선, 다시 파란색과 평행하지 않는 한 우리는 파란색과 직선 무조건 하나를 가져간다. 거기에 이제 포물선의 교점들이 생기면 거기에 이제 파란색과 직선의 교점에 포물선의 교점들의 개수를 이제 더해 나가면서 이제 가는데 그래서 2개가 되고
포물선 교점이 2개가 만들어지면 이제 3개가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지. 근데 또 특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점을 지나가게 되면은 포물선하고 2개고 직선하고도 하나지만 그게 겹쳐버려가지고 결과적으로 또 2개의 교점을 만드는 상황으로 이렇게 해석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되는 거냐면 접할 때와 이 교점이 지나갈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 자, 그래서 봐봐. 지금부터 뭘 찾아볼 거냐면 교점 찾아보고 접할 때 찾아볼 거야. 그럼 교점부터 한번 찾아볼 건데, 자, 이 2개의 교점을 좀 찾아봅시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지? 자, 그럼 전개된 식을 가지고 y를 소거해서, 자, 방정식 풀어내야 되겠지? 자, 정리하면은, 자, x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9는 0 이렇게 나와서 이때 x좌표가 1하고 9가 나와. 자, 볼게. 자, 그럼 이 교점 2개의 x좌표가 지금 어떻게 나왔냐라고 했을 때 1이 나왔고, 요 교점도 있겠지? 요거에 x좌표 9가 나왔어. 자, 그때 이제 y좌표 구하면은 요 직선에 대입해서 찾아내면 되겠지. 1 대입하니까 5가 나오는 거고 1,5인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9를 대입하니까 21인 걸 확인할 수 있어. 자,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들은 미리 좀 찾아놓고 관찰하는 거 괜찮겠다. 그치? 자, 그리고 나서 봐봐. 이번에 뭐야? 얘가 이제 접하는 상황. 뭐가? 너랑 너가 접하는 상황이 지금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니까 접하는 상황도 우선 찾아놓도록 할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은, 자, 이 방정식하고 이 방정식하고 중근을 가질 때, 자, 뺀 녀석이 중근을 가질 때가 우리가 접하는 상황이다. 충분히 이건 해석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자, 빼버리니까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8x 빼버리니까 플러스 7k 플러스 23은 0 이렇게 되거든. 얘 중근을 가져오니까 얘 판별식이 0이어야 되겠지. 그래서 얘의 제곱이 k제곱 플러스 16k 플러스 64 마이너스 너니까 74, 28 k 마이너스 92는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마무리 지면은 자, 얘가 k제곱이 어우 복잡하네. 마이너스 12k 마이너스 28은 0 이렇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14, 2로 인수되니까 14랑 k값은 14일 때랑 마이너스 2일 때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럼 지금 정리하면 이렇게 된 거거든. 자, 봐봐. 다시 볼게. 자, 이 포물선을 따로 볼게. 이게 굉장히 좀 극단적인 상황이라 봐봐. 해석하기 좀 복잡할 거야. 이렇게랑 이렇게 2개로 나눠서 볼게. 자, 이제 파란색 직선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교점을 만드는, 자, 요때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또 파란색 직선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교점을 만드는 이 상황을 좀 관찰을 한번 해볼 거야. 자, 그럼 여기가 이제 몇 콤마 몇이냐면 1,5였고, 여기 교점이 지금 몇 콤마 몇이냐면 9,21이었어. 그치? 자, 뭐 이런 상황에서 관찰할 건데, 봐봐. 자, 그러면 봐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 7, 마이너스 11을 지나면서 이들의 직선에 대해서 그려보면서 관찰할 거야. 자, 그럼 볼게. 자, 이 교점을 지날 때 기울기 한번 판단해볼게. K값이 기울게 되는 거니까 요 교점을 지나갈 때의 기울기를 계산해보면 몇이 나오냐면 이게 봐봐. 6 증가할 때 마이너스 16 떨어지는 거니까 3분의 8 될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8. 자, 이때의 기울기만 쓸게. 이때의 기울기가 K값이 K라고 해서 이때의 K값은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는 거야. 괜찮지? 자, 근데 언제 접한다 했냐면 마이너스 2일 때 또 접한다 했거든. 마이너스 2보다 기울기가 좀 큰 상황이야.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접하는 상황이 되는 거지. 이게 접하는 상황이 되는 거야. 이때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이때의 K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때의 K가 마이너스 2, 요거의 K값은 마이너스 3분의 8.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봐봐. 마이너스 2일 때, 아까 얘기했지만 접하는데 교점 하나, 너랑 교점 둘 해서 이 교점이 2개인 상황이 되는 거고, 접할 때. K가 마이너스 2일 때. 걔보다 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서 교점이 무조건 2개, 포물선은 교점이 2개 될 거고, 당연히 직선은 하나여서 교점이 3개가 될 거라고. 근데 얘가 좀 더 이제 작아지다 보면은 이 교점을 지나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잖아. 그때 교육이가 마이너스 3분의 8이라는 얘기고, 그때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면 다시 여기서 교점이 하나로 바뀌는 거지. 이 직선하고 교점하고 이 포물선하고 교점이 하나로 바뀌면서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그래서 2개로 바뀐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때 둘, 이때 셋, 이때 다시 둘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얘기 되겠지.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다시 보면은 봐봐.
역시나 이쪽에서 마찬가지거든. 이렇게 이제 교점을 지나간 직선이 있을 거야. 이거 기울기는 좀 구해봐야 되겠지. 얘는 이 증가할 때 지금 32가 증가해야 돼? 32. 그래서 16이야, 기울기가. 그래서 이 녀석의 기울기가 지금 16인 거다. K값이 16인 상황이고, 자, 또 어떤 상황이 있겠어? 여기서 이제 접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 접하는 거 아까 찾았는데, 접하는 상황이 뭐냐면 기울기가 14인 상황이 됐거든. 기울기가 14인 상황이야. 요거에 접할 때의 기울기는 K값이 14인 상황이 돼. 잘 안 보이고 되게 이 상태로 보면 진짜 해석이 잘 안 되거든. 이것 또한 아까 마찬가지로 어때서 K 7,-12 요 아래에 있는 건데 억지로 끌어올려서 설명하기 위해서 억지로 끌어낸 거거든. 극단적인 상황 그리고 개념적인 걸로 좀 우리가 접근해줘야 돼. 자, 그럼 봐봐. 기울기가 14인 거와 16인 거, 자, 14일 때가 접하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먼저 접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이 파란색 직선하고는 교점이 무조건 있는 거야. 기울기가 지금 2가 되지 않는 한 교점 무조건 하나가 있는 거거든. 자, 그럼 여기 접하는 데에 교점 하나니까 직선하고 교점 2개 해가지고 교점이 지금 2개인 상황이 되겠고, 여기서 이제 기울기가 커지면 이렇게 되면서 포물선과 교점 2개랑 이 직선하고 교점 하나 이렇게 해서 교점이 이제 3개가 만들어진 상황이지. 그러면 좀 더 이제 커지다 보면은 어디까지 되겠어? 자, 요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될 거야. 그때 기울기 16인 되겠고, 요 때는 다시 교점이 하나, 2개로 바뀐다. 이런 얘기를 아까부터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지. 근데 이게 계속 얘기하자면 개수들이 지금 숫자들이 너무 더럽고 지저분해서 자, 이거를 단순히 이제 그림을 보고서 판단하기 좀 쉽지 않다. 아무튼 마무리 지으면 이런 거잖아. 정리 한번 해보자. K값이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8일 때는 뭐한 상황이라뇨? 이 교점이 지나가는 상황이랬어. 자, 그래서 교점 2개야. 그래서 2가 맞겠지. 자, 기억 맞는 거야. 자, 16인 상황 아까 뭐라 했냐면 기울기 16인 상황은 아까 뭐라 했냐면 자, 역시나 여기 교점 지나가는 상황이랬고 교점 지나갈 때는 교점이 2개였어. 자, 그래서 니은도 맞는 거야. 2개였으니까.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일 때 어떤 상황이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일 때는 접하는 상황이라 했단 말이야. 그래서 포물선하고도 교점 하나고 당연히 직선하고도 교점이 하나인 상황이야. 자, 그럴 때는 교점이 2개여야 되는데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게 되겠고, 자, 아까 뭐 얘기했지만 지금 기울기가 14인 상황에서 접하고 16인 상황에서 교점이 지나가는 상황이라 요거랑 요거 사이일 때는 교점이 3개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여기서 2개, 좀 커 3개 가다가 교점 지날 때 다시 2개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다시 14에서 16 사이에 당연히 3개니까 14에서 15 사이에도 당연히 3개가 되는 게 맞겠지. 리을도 맞다. 자, 그래서 18문제는 기역, 니은, 리을이 답이 된다. 자, 굉장히 복잡했었고 선생님도 이거 막 풀면서 좀 막 속으로 막 욕하면서 풀었거든. 그러니까 좀 이런 상황 자체를 자, 우선은 이렇게까지 좀 과도하게 낼 필요가 있었나 첫 번째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아까 맨 처음 몇 번 얘기하지만 요거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2차 함수, 2차 강조를 할 때 좀 잘 안 다루는 개념이다 라는 판단이야. 개인적인 판단이 되겠지. 그래서 좀 억지로 문제를 어렵게 만들려고 개수도 좀 더럽게 되고 조금 자, 요런 것도 이제 좀 갖다 내지 않았나.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러한 자, 기출 시험지였고, 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